네, 시즌마다 현명하게 돈 모으고 불려가는 법 저희 시즌머니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 투혼인 줄 알았는데 이 폐렴 투혼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좀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우리 최근에 대표님 이 수익률 때문에 좀 마음 쓰이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또 룰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표님의 실력이나 뭐 통찰력은 워낙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오늘도 좀 자신감 잃지 마시고 저희 시즌머니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그렇다면 시즌머니는 어떤 룰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좀 변동성을 보이는 걸지 시즌머니 룰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총 1,000만 원의 예수금으로 종목당 20%씩 분산 투자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종목만 최대 5개까지 편입 가능합니다. 방송일 다음 거래일에 시초가에 매수되며 목표가 손절가에 도달한다면 당일에 편출되고 목표가는 월 3회 변경이 허용된다는 점 시청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그전에 있었던 개별 종목들의 좀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오늘 장중에 다 터치를 한 것 같고요. 손절가 정도를.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애초에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죠. APK에서 결과문이 아니라 합동 발표가 아니라 그냥 좀 전에 말씀드렸죠. 웃음이 가득한 그냥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로 이제 모아갈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지금 괜찮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호재만을 앞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빠진 상태지만 점차적으로 시장이 좀 회복이 되면서 아마 수급이 반대로 들어올 것 같아요. 가파르게 올랐던 주식들을 천천히 가되 어떻게 보면 좀 그동안 못 갔던 주식들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은 공매도 YG가 제일 많이 때렸잖아요. 저번에 30% 육박하는 공매도 비중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 오늘 거쳐가지고 외국인의 좀 큰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엔터주를 슬슬 줍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겠죠. 굉장히 크게 지금 매수세가 지금 이틀 연속 들어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자리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컨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도 많이 줄었고 특히 어제 오늘 외국인이 우리 시장 다 팔았음에도 YG 엔터테인먼트는 1,000억 원 이상 샀다는 점도 좀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분할로 모아갈 자리다란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코오롱인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호재를 좀 많이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원 관련 경쟁을 펼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가 또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손자 회사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코인도 빠졌더라고요. 지금 대부분 보시면 지수가 뭐 코스피가 4,000원 돌파하는 와중에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린 부분도 있고 그 안에서 못 간 주식들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손바뀜이 사실은 상승 과정에서 시장 폭락 없이 한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게 시장이 딱 폭락을 하고 지금 주가가 지금 시장은 폭락을 하고 횡보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전의 시세 분출 이전 자리까지 지금 빠졌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법 개정 이슈에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자원 경쟁에 관한 이런 부분이 불거졌을 때도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나무에서 지금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가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분은 미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지분 대비해서는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 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내외인데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56,000원 정도로 지금 높게 지금 목표를 다루면서 지금 강력 매수 구간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고요. 조 단위로 매출한 회사입니다. 일단은 매출을 보시면 기본 4조에서 5조가량 좀 크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1,000억 원대 중반은 무난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빚도 없고
유불도 높은데 주가가 가지 않았다라는 점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PBR이 0.3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상법 개정 이슈에서 지금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저점을 해서 좀 가져오고 간다고 한다라면 무난하게 지금 한번 시세 분출이 된다고 한다라면 좀 크게 중장기 관점으로 좀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 하락에 함께 밀리기는 했지만 상법 개정안 관련 모멘텀도 살아있는 종목이고, 게다가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살아난다면 함께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충분히 저가 메리트 있고 중장기 상승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저희 종목에선 좀 빠지긴 했지만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럼 두산 테스나도 좀 궁금해요. 사실 오늘 뭐 시장이 다 빠져서 안 빠진 종목이 없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잘 버텼습니다. 어제 장중에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없이 지금 주가가 많이 크게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신고가 돌파를 앞둔 상황에서 심리전을 가지고 갈 만한 이러한 자리에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신고가 돌파를 좀 예상을 했습니다. 요날 지금 10월 15일 날 20% 넘게 급등을 시켜놓고 주가를 횡보시켰거든요. 일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도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주가를 크게 급등시켰다가 특정 구간에 조정을 주고 횡보한 다음에 올라갔었는데,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좀 주가를 급락을 시켜놨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시장의 흐름을 조금 반대로 좀 볼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유리기판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유리기판이 만약에 시장에서 조금 더 단계적으로 급등이 나온 다음에 또 그 사이에 두산 테스나라든가 이외에 반도체 재료라든가 소부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다가 계속해서 빠지지만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빠진 다음에 횡보라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두산 그룹주 중에서도 아직은 많이 안 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산전자빨로 해가지고 지금 오른팔로는 지금 두산그룹이 반도체를 가지고 가고 있죠. 왼쪽으로는 지금 로봇주를 가지고 가고 있고, 중앙에서 이제 원전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로봇 쪽도 지금 시장에서 아직은 적자 덩어리인데 4조에서 5조가량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활기를 확 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서 크게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체질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유일하게 안 간 주식이 저는 두산 테스나라 보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자면, 네.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SK 실트론 인수 관련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확을 거둘 시기는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들어간 거에 대비해서 두산 컨소시엄에서 충분히 투자금 확보를 했고, 두산 테스나가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지금 올해 해소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1년, 2년, 3년 뒤에 내다봤을 때는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체질 개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동안 성공할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를 보여줬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가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지 뭐 상승할지 뭐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네. 적당히 빠진 다음에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분할적으로 모아가면 신고가 돌파 흐름은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그룹주가 원전을 중심에 두고 한쪽에는 로봇을, 한쪽에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두산 테스나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가운데 최근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뭐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고 횡보하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최종적으로 변화된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세 가지 종목 다 좀 편출이 됐습니다. 사실 오늘 뭐 계좌에서 파란불 안 들어오신 분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네. 손절 라인이 또 짧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좀 발생하기도 했는데, 대표님 종목 너무 좋아요. 좀 전문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다시 또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내시면서 오늘 이제 또 새롭게 빈 포트잖아요. 네, 사실 지금 신규로 접근하면 이제 다시 장이 반등만 한다면 또 수익권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떤 종목 좀 넣어볼까요? 일단은 의료 AI
종목을 하나 갖고 왔고요. 유로핏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해당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10,000원 중반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보호예수 물량을 마치고 나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의료 AI 쪽들이 굉장히 눌림목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좀 섹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늘 온코크로스가 넥스트 트레이딩에서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라든가 신테카 바이오 오랜만에 좀 크게 좀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한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았지만 의료 AI만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는 데이 트레이딩 하기엔 너무 좋았던 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런데 그 와중에 왜 유로핏이 눈에 들어왔느냐? 온코크로스라든가 이런 다른 의료 AI 주식들, 신테카 바이오들을 보시면 다 신규 상장 이후에 한 번씩은 주가가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졌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 그리고 어느 기업과 연관이 있는지 보다는 자체적인 플랫폼에 관한 이러한 긍정적인 IR만 있었고요. 이러한 결과치를 얘기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된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다른 이런 의료 AI 관련주들을 우상향시키는 게 아니라 차익시장 물량을 뱉어내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주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유로핏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규 상장 이후에 올라가고 있다는 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일라일리가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키술라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젠이랑 에제이가 개발 레켄비가 있잖아요. 네. 치매 치료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부작용이 또 그만큼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널리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3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치매가 있고 뇌 쪽이 있겠고 탈모가 있다라고 하는데 비만도 있고요. 비만 치료제는 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지금 시장 규모를 자랑하기 시작을 했고요.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요. 탈모는 아직 치료제가 완벽히 나오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탈모도 어떻다? 나오는 순간 굉장히 시장에서 큰 매력을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 중요한 거는 치매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민감하면서 예민한 분야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로슈도 지금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죠. 이 유로핏이 그동안 이런 의료 AI 관련주랑 다르게 로슈랑 일라일리랑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을 받으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파급 효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직 치매 같은 경우는 보험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암이라든가 치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핏 같은 경우 지금 유로핏 아쿠아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100개 병원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유로핏 아쿠아는 현재 110개 기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전에는 무료 체험을 시켰어요. 굉장히 많이 퍼뜨리면서 무료 체험을 시켰는데 얼마 전에 건국대학교 병원에 최초로 이걸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점차 하나씩 지금 유료 전환이 들어갔고 아마 지금 110개 기관 중에 60개 정도가 유료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급을 한 다음에 무료 체험을 한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유료로 전환했을 때 진단기업 같은 경우는 흑자로 잡히는 순간 시가총액 크게 좀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루닛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를 봤을 때에는 충분히 유로핏도 뇌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글로벌 AI 이런 빅파마들과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실게요.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를 많이 빠지긴 했어요. 첫날에 29,400원을 찍고 만원대까지 빠졌잖아요. 애초에 보호예수 물량 1개월 차에서 20% 가까운 물량이 출회가 되었을 때 횡보를 시켰고요. 네. 보호예수 물량이 소화가 되자마자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통 물량 그리고 그 이상으로 주가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소화를 시키면서 큰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한 번 올 땐 시원하게 20% 30% 올렸다가 조정을 조금씩 주고 그렇게 크게 올렸다가 또 횡보를 시켰죠. 최근에 3개월 차 물량이 또 나왔습니다. 그때가 요 구간이에요. 그런데 3개월 차 물량 출회가 끝나자마자 여기서 곧바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거래량 자체를 크게 터뜨리면서 우상향시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 전고점까지 좀 노릴 만한 그런 자리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방어를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모아가면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26,000원 정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22,000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핏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보호예수 물량을 소화하면서 그 구간을 거치고 매번 좀 슈팅이 나왔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6,000원을, 손절가는 22,000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뉴로핏도 이제 다음 시간에 얼만큼 좀 수익을 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야간 투자본부 1부부터 이렇게 시즌머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